네, 관련된 청와대 압수수색 이야기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연풍문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작년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 연풍문을 넘진 못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1년 내내 풍요로워라 하는 기원을 담은 연풍문인데 넘어서지 못했다. 자, 이번에도 안 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청와대 경내 구조도를 보시면 네. 이 오늘 압수수색 장소였던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은 네. 이 연풍문 뒤편에 있는 여민 2관에 있고 네.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광화문 방면으로 300m 더 남쪽에 있는 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은 이곳 연풍문에 있는 이 민원인 대기실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물을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위원들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가 관계자들에게 막혀서 항의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연풍문 앞입니다. 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연풍문 앞에서 5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청와대가 끝내 거부해서 발길을 돌렸었는데요. 당시 박충근 특검보에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특검팀에서는 청와대 측의 불수인 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범죄 수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네,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청와대 관문인 이 연풍문을 넘지 못한 겁니다. 자, 저도 연풍문 가봤지만 뭐 카페도 있고 찻집도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는 갔지만 선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갖고 나온 겁니까? 보통은 이 파란 박스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 박스 안에 서류 더미나 컴퓨터, USB 등을 담아서 들고 나오는 장면을 익숙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했던 보고 문건을 비롯해 김 수사관이 사용했던 복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검찰이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복사해 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골라서 건네준 자료들만 받아왔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압수수색과는 다소 다른 형태였던 겁니다. 네, 아침에 시작한 압수수색 처음에는 알려지기는 청와대가 검찰의 경내 진입을 허용한 것처럼 생각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자, 옛날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의 생각이 예전에 좀 드러난 게 있었죠. 네, 일단 먼저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내놨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보면 이 청와대 경내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유로 이 연풍문을 사이에 두고 자료만 건네준 건데요. 당시 이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만 임의 제출로 받을 게 아니라 이 직접 들어가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논평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른바 공수교대가 되면서 조금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역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수사를 주도한 것 부장검사인데 이 동부지검의 부장검사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기묘한 인연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당시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와 소속검사로 만난 인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주 부장검사는 2014년 8월부터 2년 6개월 가까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오늘 압수수색에서도 어느 장소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강경석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